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즈.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퀴즈 N에서 만나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스탁 라이브 진행의 원인주입니다. 오늘 국민성장펀드 출범일입니다. 무려 150조 원 규모의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하는 펀드인데요. 출범식을 뒤로 미루면서 오늘 조용히 출범되긴 했습니다. 오늘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직 세부 내용 조율할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주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세부안을 공개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늘 행사 없이 이렇게 조용하게 지나간다 하더라도 이 국민성장펀드가 갖는 의미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성장펀드 출범일인 오늘은 왜 SK하이닉스와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지도 궁금해하실 텐데요. 사실 이게 다 국민성장펀드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맥락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올해 6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함과 동시에 상법 개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의 자본시장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됐죠. 실제로 관련 기대감이 올해 코스피 상승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상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구조 개혁을 위해서는 자본시장 정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업들이 경제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산업정책도 동시에 추진돼야 되는데요. 8월 산업부, 과기부 등 주요 부처의 장관들이 임명되면서 산업정책이 본격적으로 발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 단계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내년에 본격 가동 예정인데 자본 투입 정책을 위한 4가지 정책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에 따라 출범했기 때문에 국민성장펀드를 먼저 보실 텐데요. 150조 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죠. 특히 금융그룹들이 참여하는 것을 주목해야 되는데 뒤에서 이제 다룰 금산분리 완화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실 게 증권사 IMA 종합투자계좌인데 돈을 모아주는 큰 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1월에 이미 시작이 됐고요. 증권사가 고객에게 모은 돈을 한데 묶어서 여러 곳에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종합투자 통장입니다. 그 안에 돈 중에 일부는 모험 투자에 꼭 써야 하는 제도가 추진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기업이야 신용이 있어서 저리로 자금 조달이 굉장히 쉬운데 중소기업이나 신기술기업, 스타트업, 벤처기업 같은 이런 회사들은 은행 대출도 잘 안 되고 성장 가능성은 높아도 위험 부담이 큰 편이죠. 정부가 여기에 의무적으로 돈을 넣으라고 규칙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세금 문제로 진행이 좀 더디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지입니다. 먼저 어디에 투자될지부터 보시죠. 국민성장펀드가 흘러가게 될 산업들 이제 예측치이고요. AI, 반도체, 바이오, 로봇 등 첨단 산업과 기업들입니다. 코스닥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로 보시면 바이오가 가장 많이 포진돼 있고 그다음에 로봇 등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들 섹터들이 먼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보실까요? 돈은 크게 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직접 지분 투자와 간접 투자. 투자 규모가 둘이 합치면 한 50조 원 규모로 추정이 되는데요.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비상장 기업으로는 다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상장사로도 흘러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특히 코스닥, 중소기업, 기술기업 중심으로까지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인프라 투자, 이건 주식시장으로 바로 들어오는 돈은 아니지만 인프라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 규모가 수요가 곧 상장 기업들의 이익 창출로 연결될 수 있어서 결국 주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초저리 대출, 이거 산업 정책의 전형적인 방식인데요. 이자 부담이 낮아지면 공장 짓기가 쉬워지고 연구개발 비용 부담도 줄어들겠죠. 결국에 중소기업의 성장 속도가 빨라지는데 그중에 많은 회사들이 코스닥에 상장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정책이 왜 코스닥 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인지 알 수 있겠죠. 자, 앞서 국민성장펀드가 금산분리 완화와 궤를 같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 정부 지출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산 분리로 인해 전략 산업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투자가 지금은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금산 분리는 은행 같은 금융회사와 공장, 기업 같은 산업회사를 서로 마음대로 소유하거나 지배하지 못하게 막는 이 규칙이죠. 대기업이 은행을 자기 저금통처럼 쓰면 위험하니까 생긴 규제인데요. 근데 지금은 위험 방지가 아니라 투자를 늘려야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가 AI, 반도체 같은 전략 산업을 키우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설 장비 투자가 필요한데 금산분리 원칙 때문에 금융회사가 산업에 마음껏 투자를 할 수 없고 대기업도 자금 조달을 마음대로 늘리지 못해서 돈길이 막혀 있다는 거죠. 이 문제는 올해 10월 초에 샘 엘트만의 방한으로 인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이어서 김용범 정책실장, 금융위원장이 연이어서 금산분리 완화의 필요성 또는 가능성을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거론되는 정책은 금산분리 일부를 완화해주는 특례 법안입니다. 위험한 결합은 막되 필요한 부분은 길을 터주자라는 건데 특히 반도체 AI 같은 국가 전략 산업에 한해서만 이 분리를 조금씩 풀어주려는 움직임입니다. 그 과정에서 주목받는 기업이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현재 지분 구조를 보면 가장 꼭대기에 있는 지주회사가 SK죠. 그 밑에 자회사 SK 스퀘어가 있고요. 여기에 금산 분리 완화 적용을 받는다면 그 아래 SK 하이닉스 바로 밑에 증권회사로 금융 리스업을 담당하는 자회사를 줄 수 있는 거고요. 현행 규조로는 이 금융 리스업체 지분 100% 다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데 규제 완화로 50%만 보유해도 괜찮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50%를 외부에 팔아서 그 투자금을 받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걸로 반도체 공장도 짓고 장비 투자도 하고 할 수 있는 건데 SK 하이닉스는 민간 자본을 이렇게 쉽게 끌어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점이고 반도체 공장 투자 속도가 훨씬 빨라지는 과정에서 그 자본을 받아들어서 가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수주가 빨리 들어와서 좋은 겁니다. 자, 앞으로 금융그룹들이 어떻게 참여하게 되는지도 꾸준히 들여다봐야 하겠고요. 저희도 이러한 맥락들을 통해서 투자의 아이디어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